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는의사 김원장입니다. 네, 조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이 주제를 급하게 잡은 이유가 이번 주 들어서 환자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볼까요? 수족구. 네, 수족구병입니다. 수족구는 이름이 되게 좀 특별하죠. 수족구. 핸드, 풋, 마우스 디지즈라고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고 굉장히 역류아가 있는 집에서는 공포스러워하는 질환이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미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매해 겪는 집들이 있거든요. 클래식한. 아주 클래식한 병이죠. 네. 6, 7월에 이제 막 호발을 하는데 올해 좀 날씨가 좀 늦게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환자가 그래도 올해 좀 괜찮네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달라 이번 주에 완전 빵 터지더라고요. 네, 비를 뚫고 비가 무섭게 이번 주에 오고 있는데 출근하자마자 환자 별로 없겠네 라고 했는데 막 되게 막 엄청 막 바글바글. 저희가 개원하면서 다른 소아과랑 분위기가 좀 다른 점이 있죠. 장난감도 하나도 없고. 다른 데는 있나요? 장난감 되게 많죠. 애들도 병원이 너무 무섭지 않게 하려면은 두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이제 극구 반대했던 게 사실은 수족구 때문에 되게 컸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뭐 물론 여름에 호발하지만 1년 내내 어디든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물건을 통해서도 또 옮을 수 있는 질환이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그런 인테리어죠, 저희가. 이 수족구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바이러스예요. 정답! 어떤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정답. 엔테로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엔테로바이러스가 엔테로바이러스 군 안에 또 작은 소그룹으로 좀 나뉘어요. 제일 유명한 거, 무서운 거. 폴리오 바이러스. 네, 폴리오 바이러스가 있고, 흡사키 바이러스가 있고, 에코 바이러스, 마지막에 이게 또 분류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엔테로바이러스가 또 들어가요. 오랜만에 또 교과서를 이제 펼쳐봤죠. 계속 발전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옛날에는 엔테로바이러스 이제 72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재분류가 돼서 A형 간염 바이러스로 분류이 됐대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 옛날에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구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폴리오 바이러스는 유명한 소아마비 바이러스고 그게 워낙에 이제 중요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폴리오 바이러스랑 넌 폴리오 바이러스로 구분을 해요, 나머지를. 근데 이 넌 폴리오 바이러스 안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수족구를 옮기는 그런 녀석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얘네가 왜 맨날 이렇게 매년 골치 아프게 하냐면 사람이 유일한 숙주. 잠복기가 또 있어요. 잠복기가 한 3에서 5일? 그러니까 막 집단 생활 하는데 나는 아직 증상이 없는 상태이지만 증상 없으면 당연히 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사이에 잠복기가 있으니까 내가 균을 가지고 있으면 또 딴 사람한테 또 옮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도는 게 맞죠. 증상이 없어도 한번 감염이 되면 호흡기 증상으로 뭐 침이나 뭐 콧물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1에서 3주 배변으로는 8주까지 전염력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8주를 어떻게 쉬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8주를 쉬면은 뭐 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왜 이제 유치원 가도 좋습니다 하는 확인서를 써드리는 게 전염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완치 확인서 써주세요 막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완치라는 건 없어요. 정말 완치를 원하시면은 내 몸에서 균이 안 나오는지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검사를 하면 걸리고 며칠 뒤에는 당연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행을 하는 시기에는 엔테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군이 일으키는 다른 그런 증상들은 비트기 전 열성 질환, 그냥 열나는 거. 열만 나고 별 증상 없을 때도 사실은 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주로 다른 거 수족구병. 이게 제가 지금 약간 교과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헤르페스 목구멍염, 헐판지나라고 불러요. 입안에 궤양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하는 거고 호흡기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눈, 안질환, 무서운 거, 심근염, 심막염 뭐 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장관 증상들, 토하거나 뭐 설사하거나 이런 증상들도 나올 수 있고 신경계 증상이 있는데 챕터에서는 크진 않지만 되게 무서울 수 있는 질환. 뇌수막염. 실제로 예전에 한번 호발한 해가 있었어요. 뇌수막염으로 가는. 그래서 왜 수족구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 있지만 격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조금 위험해지는 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생기나요?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열나겠죠. 소아과에서는 엄청 중요한 건데 100일 미만의 애들이 열나면은 무조건 검사를 풀로 다 해요. 소변 검사, 피 검사, 엑스레이,
뇌척수액 검사까지 세트예요. 뭐 눈에 보이는 특별한 증상은 없어. 그랬는데 막 뇌척수액 검사에서 엔테로바이러스 그 제일 유명한 거 있거든요. 71번 막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어린애들은 어디 데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걸렸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개괄이고, 우리는 이제 수족구만 여기서 좀 뽑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진단을 하게 되면 막 하늘 무너지는 것 같은 반응들을 하시거든요. 아 어떡해,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런. 네, 그게 되게 커요. 왜 이제 기관 생활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일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당장 되게 막막해지는 거죠. 이게 왜 어린이집의 금기사항이냐면 위중도는 아주 높은 병은 아니에요. 근데 전염력이 너무 세요. 대부분은 증상 자체는 일주일 정도면 좋아지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무서운 코스로 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퍼질 때는 양심껏 안 보내야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에서도 확인서 써오세요 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엄밀히 말해서는 사실은 법정 전염병의 기준에서는 4급 법정 전염병이거든요. 1급이 생물 테러나 치사율이 높은 병, 음압 격리가 필요한 병, 코로나 격리하고 막 그럴 때. 그 다음에 2급은 전파 가능성이 높고 격리가 필요합니다. 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된다.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표본 감시해야 된다는 병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어디에 막 애를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 코로나 때는 막 이제 척박척박 제지당했잖아요. 그런 정도는 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서로서로의 저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교과서에는 경한 미열을 동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 병을 실제로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미열이 아닌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읽으면서 왜 미열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 싶을 정도로 되게 고열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미열도 있겠지만 고열이라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경우에 힘들 수 있고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분류 중에서 콕사키 바이러스 16이 제일 많은 형태고 무서울 수 있다라는 게 엔테로바이러스 71번. 그게 좀 무서울 수 있는 형태인데 이 번호의 분류는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검사까지 잘 안 가죠. 임상 증상으로 일단 의심하고 의사가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병이에요. 이런 분류까지 가는 경우는 진짜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입원을 하게 된다거나 그랬을 때 PCR을 돌려서 알게 되는 검사니까 이것까지 알게 되는 군은 정말 안 좋았던 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은 혀나 아니면 뭐 여기 입술 점막 안쪽 연구개 있는 부분에 이렇게 수포성 발진들이 막 올라와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애들이 못 먹어. 아파서 못 먹어. 물도 안 삼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애기들이니까 금방 탈수가 돼. 보통 몇 살쯤에 많이 생겨요? 영유아에 많죠. 네, 영유아에 많고 초등학생들도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집에 영유아가 있어. 동생들이 있거나 뭐 그런데 제이가 한 번 있어. 제이가 한 번 있는데 얘는 잘 먹어. 그래서 이거를 느끼기가 어려웠을 텐데 수포가 좀 있었을 때가 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삼계탕을 먹어야 돼. 삼계탕을 좀 끓여와라 막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먹기만 잘 먹으면 열 떨어지고 목이 좋아지는 데까지는 개인차가 있어요. 평균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어린이집 며칠간 못 가야 돼요 라고 할 때 물론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한 일주일쯤은 못 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 정도가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취라기보다는 전염력이 좀 줄어든다. 손 발바닥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족구인데 피부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명을 넣을 때 보면은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 소수포 분해염이 있고요. 한 끗 차이로 발진을 동반하지 않은 그냥 엔테로바이러스 소수포 분해염이 있어요. 근데 목에 염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라고 하면 엄마들이 그러면 수족구는 아닌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이거는 똑같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격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첫날은 목에만 보였다가 그 다음날 막 우다다다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경험상 피부에 올라오는 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요소는 아니에요. 목에 있는 게 항상 힘들죠. 못 먹으니까. 생각보다 피부에 있는 거는 그렇게 가렵거나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아지고 난 다음에 흔적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무섭게 올라오지만 올라올 때는 그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닌데
족구 질환은 어쨌든 열 나고 목 아프고 못 먹으니까 탈수될 수 있고 처질 수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는 거를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 이런 거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고, 손바닥, 발바닥만 막 보세요. 근데 사실은 손등, 발등도 많이 올라오고요. 무릎 내지는 아까 엔테로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엔테로라는 거는 위장관이잖아.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연결돼 있는 하나의 관이어서 그 항문 주변에도 많이 나요. 혹시나 뭐 의심이 될 때는 한번 다 벗겨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항문에 나 있잖아? 그러면 또 괴로워. 왜냐면 기저귀 하는 애들은 짓무르고 막 아플 수 있죠. 그래서 피부 증상은 조금 그런 것들이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되게 그런 슈퍼 안에 진물 같은 게 있잖아요. 진물을 못 참고 터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발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진물에도 다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물건을 통해서 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얘가 잡았던 거에서 뭐 터져가지고 여기에 막 좀 그랬다. 그러면 딴 애가 잡으면은 이 녀석들이 좀 무서운 게, 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좀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숙주 없이 좀 살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옮아가면은 또, 그쵸. 피부에 올라왔던 거는 되게 터뜨리고 싶게 생겼지만 절대 터뜨리시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약간 가피가 형성이 돼요. 그게 떨어지고 나면은 피부는 다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같은 유행 주기 내에서 걸렸다가 나는 애기들 있잖아요. 걔들이 다시 어린이집 같은 데 갔을 때 또 걸릴 수 있는지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 제 마음에 올해 그런 어워드가 있어요. 네가 올해 제일 많이 걸렸다. 진짜 한 해 여름에 막 4번. 그러니까 막 믿을 수 없어. 엄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제 계속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잘 봐야 돼. 손을 너무 많이 빠는 아이는 아닌지, 위험한데 많이 가지는 않는지. 이게 한번 걸렸다고 해서 올해는 됐다 이게 아니구나. 아닙니다. 백신도 없고요. 그쵸. 감기 걸렸다고 다음에 감기 안 걸리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이러스의 지금 넘버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 다른 형태로 또 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한 거죠. 잠복기도 있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맨날 나오는 것보다 이제 감독님도 맞출 수 있겠다. 손 씻기. 비누로 좀 꼭꼭 잘 씻어주면. 오래 씻어야 되잖아. 네, 잘 씻었으면 손톱 밑에서 좋고. 이렇게 잘 씻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껴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근데 뭐 어떻게 맨날 안 가겠어. 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약간 불안한 그 시즌에는 마스크를 좀 씌워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많은데 가게 될 때. 나는 요즘에 내 마음에 제일 걸리는 거는 그 물놀이터 있죠. 물 분수 이런 게 엄청 너무 많아. 도시에 많이 생겼어요. 좋은 도시가 됐는데 우리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겠죠? 사실은 수족구뿐만 아니라 장염, 좀 아주 깨끗한 물이 아닐 수 있다. 워터파크? 말해 뭐해. 뭐든지 다 있다. 그럼요. 뭐든지 댄지스가 나옵니다. 그쵸. 소독도 하고 다 하긴 하는데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보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많죠. 그래서 기관에서 아무리 이거를 뭐 관리를 하고 제한을 하려고 해도 얘가 일단 한 3일 열 나고 하면은 목에 염증이 있어도 좀 먹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잘 먹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저도 요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막 사람 많은 데서 막 놀고 있어. 상상나라에서 놀고 있다고 보고. 물론 힘드셔서 그러겠지만 서로 잘 지키지 않는 한은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걔네가 퍼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한테도 옮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옮는 이유 중에 나는 되게 큰 이유로 그걸 꼽아. 애들이 남긴 음식을 습관처럼 먹게 되잖아. 엄마 아빠들이. 네. 그래서 요게 있을 때 절대 드시지 말라고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양육하실 때도 드시지 말라고 해요. 경험 중에 애기 엄마 되게 막 마르고 막 약하신 분이 있었어요. 애기가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목에 보이기 시작했어, 스포가. 그래서 이제 진단을 드렸어. 근데 어른은 어쨌든 밥 잘 먹고 하면은 또 지나가니까 그랬는데, 이 엄마가 집에서 기절을 하셨어. 잘 기억을 잃었대. 그게 이제 막 고열로 가고 뇌수막염까지 갔던 거야, 이 엄마는. 너무 위험해. 어른은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누가 돌봐줘, 자기가 보호자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할 때는 어른들도 그렇게까지 가기도 해요. 이상하게 아빠들 많이 옮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남긴 음식 먹기가 아빠들이 되게 엄마가 시키니까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요. 시켜도 드시지 마시고. 버리면 네. 치료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뒀을 때 안 낫느냐? 안 낫지 않습니다. 낫긴 나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조절해 주는 거죠. 항바이러스제도 쓰기는 하는데요. 이 항바이러스제가 꼭 이 바이러스를 죽여주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 써본다. 요런 개념이긴 하고 그때 증상에 맞춰서 내가 너무 못 먹어서 문제다 그러면은 탈수에 대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목 아픈데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막을 좀 보호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삼킬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그렇기도 하고 요런 것 때문에 못 먹을 때는 제가 너무 몸에 좋고 따뜻한 거를 먹이려고 실갱이 하시지 말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못 먹을 음식이 따로 있진 않으니까 좀 작년과 다르게 뭐라도 먹게 시원한 거 아이스크림이라도 내가 먹어주면은 그냥 이제 처지지 않기 위해서 먹이는 경우도 있죠. 아이의 취향에 맞춰서. 근데 너무 아파서 못 먹어. 그러면 해열제가 해열 진통제니까 좀 먹이셔도 돼요. 그래서 걔를 먼저 먹이고 통증이 좀 가라앉았을 때 밥이라도 좀 먹이고 순서를 좀 바꿔도 되거든요. 빈속에 약 먹어도 돼요? 이거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 정도는 먹이셔도 돼요. 오히려 탈수로 가는 게 더 위험하니까 빈속에 그 정도는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큰아이들 중에 너무 괴로워하는 친구들은 제가 수액 권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반되는 증상들이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같이 치료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잘 버티면. 네. 근데 막 일주일 이제 잘 버텼다고 됐다 이러고 이제 또 막 사람 많은데 너무 다니시거나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데는 사람이 많은 데인데 참 그쵸 아이러니하죠. 개인의 위생을 좀 지키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예전에 일할 때는 그런 얘기 하실 때도 있었어요. 얘가 간 데는 이 병원밖에 없다. 여기서 옮은 것 같다. 병원에서 옮았을 수도 있죠. 옮았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뭘 만지고 이랬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가 늘 환자들한테 되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이라는 공간이 인테리어가 아무리 깨끗하고 예뻐도 결국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무균의 공간이 아닙니다. 항상 이제 병균이 떠다니는 공간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제 거기서 뭔가를 막 만지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이랑 막 쪽을 하고 섞이거나 뭐 친구 만나서 반갑다고 뭐 손잡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서로 간에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현명하죠. 그래서 오늘 알아본 이 수족구라는 질환은 위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불편한 질환이죠.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인이 좀 힘드셔도 최소한의 공동체를 위한 의식을 좀 가지시고 애기가 좀 안 좋거나 이러면 쉬고 외출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사람이 많은 공간에 우리 애가 옮을 수도 있지만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뭐 유모차 태워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거 하셔도 돼요.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이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병균이 하나 더 들어오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조심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동네병원 안내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